주식 심화론 금요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 주를 정리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조정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플랫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규제 리스크, 주가 향방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번 주간 기준으로 저점을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19.5%까지 밀려났었고요. 한 주 동안. 그리고 네이버가 12.5%까지 밀려났다가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오늘 200일선 터치를 하네요. 지난번에 지지하는 거냐는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터치했는데 지지할까요? 이제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한번 바닥 살짝 올려놓고 바닥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시장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방향 잡고 갈 것 같아요. 네, 플랫폼주에 대한 의견도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번 주에 제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 그랬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업하고 좀 차별화돼서 이 빅테크라든가 핀테크 이쪽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정부에서 살짝 이제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겠다. 이게 어쩐 타협점이 있느냐라 했을 때 절대 없다. 25일 안에 모든 것을 클리어하고 정부 안대로 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분간 좀 뭐랄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그런 관련 금융업을 하기 위한 자격 같은 것들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모두 득해 놓아라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일단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있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정치권의 발언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대선이 가까워 오니까 표 대결에 있어서 과연 이 여당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쪽으로 압력을 가하는 게 표를 얻는데 더 좋은가라는 걸 계산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당 같은 경우도 카카오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심화론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 좋은데 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너무 계열사가 많다. 결국 이거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당에서도 그걸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차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에 있어서 표를 많이 받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쏠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 갖고 있는 주주한테 욕먹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카카오 안 갖고 있는 배 아팠던 분들 그 표가 더 많은 건가라고 했을 때 여당 입장에서 계산해 보니까 주주 버리고 일단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그쪽 소상공인 이쪽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규제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조금 살짝 해보고요. 자, 일단 왜 이렇게 문어발식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기업들 계열사를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반기에 일단 SK가 144개예요. 카카오가 105개, 우리 삼성 세계 인류 기업도 59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화가 한 80개, LG가 68개. 이렇듯 거의 뭐 삼성보다 2배 많은 일각에서 진짜 그랬어요. 한 6개월, 1년 전부터 카카오, 삼성이 하는 거 빼놓고 다 하더라. 안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좀 잘 될수록 뒤도 보고 좀 높이 올라가면 고개도 숙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뻗쳐나간 게 오히려 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번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큰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여전히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상공인 분들도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이게 정부의 어쨌든 그 거리두기라는 방침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더 좀
고통을 겪는 것을 그쪽으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거리두기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쪽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SK나 카카오처럼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가 많고 투자도 많이 해놓은 기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할 텐데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지나치게 계열사가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IMF 때 우리 큰 대기업들이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문어발식으로 그냥 내가 어떤 걸 하면은 공장 지어야 되니까 건설 그래 내가 하고 내가 이거 유통하려면 그래 물류도 내가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남한테 주기 아깝다 이거죠. 그게 결국 문어발식으로 하고 그게 결국은 자기 발목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돈 갖고 그렇게 다 했으면 모르는데 다 그게 뭐예요? 빚내서 했거든. 결국 금리 인상 시점에 빚내 가지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 한쪽에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 많은 계열사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가가지고 또 뭐 혈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계열사가 많다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지금 세상은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는 한화가 제일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는 이제 선택돼 있어요. 네. 신재생 태양광하고 한국항공우주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한화의 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가면은 이 그룹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고 결국 금리 인상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거예요. 그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네.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리 호황일 때도 또 불황일 때도 특히 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리한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예, 규제의 여파, 이 종목도 어떻게 받았다고 보세요?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 갖고 계신 분들 좀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카카오고요. 아래에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일단 둘 다 보면은 이 급락 나오기 전엔 차트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 더 가겠다라는 게 보여요. 이 자리에서는 갖고 있을 자리예요. 하나 완벽하게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 거의 17% 오늘까지 하면 20% 떨어지면서 얘는 뭐가 나냐? 오늘 시가 시작하면서 내가 봤을 때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올렸는데 결국 이러한 모양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차트 흐름만 봤을 땐 네이버가 강해요. 밑에 있는 네이버가 강한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 깨고 저점 깨면은 얘는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런 양봉 만들어 놨으면 어제 이 음봉의 중간값까지는 올려놓고 끝나줘야지 얘가 조금 더 며칠 또 뭐 행보하거나 좀 방향성을 잡을 텐데 네. 오늘 그것도 못 올라가 버리면 얘는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 항상 떨어지는 자리에서 양봉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양봉이 비중을 줄이라라는 거지 거기서 방향 턴했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양봉 나오면 최소한 2주 동안은 봐야지 여기가 저점이었네 확인하고 뭐 추매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지 이 하나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얘는 오히려 비중 축소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대형주가 돌아가면서 급락세를 보여왔는데요. 뭐 보시면은 LG 생활건강이 저는 그 대형주 하락의 첫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7월이었거든요. 근데 7월부터 한 달 넘게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한 단계 더 레벨을 낮추는 조정까지 LG 생활건강이 일어났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 또 상장이 됐죠. 3개 정도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시장에 있는데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또 들어올 금융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뭐 카카오엔터라든지 모빌리티까지도 IPO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IPO들에 미칠 영향 알아볼까요?
조금 데미지가 클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뱅크만 해더라도 그 블록 딜 나오고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네.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번 제동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원의 한 20% 이상 되는 수익원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카카오페이, 이 IPO 뭐 어찌 보면 또 늦춰야 되나? 지난번에 좀 고평가됐다 해가지고 한번 늦췄는데 이 현 시점에서 또 늦춰야 되나? 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들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IPO도 아마 뒤로 늦춰지거나 또 방향을 아예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전체적으로 뭐 뱅크라든가 앞으로 상장될 페이라든가 이쪽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모빌리티 이것도 어찌 보면 이 택시, 이 소상공인 네. 이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가 나아가는 이 IPO 관련돼 가지고는 분명히 노이즈도 있고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플랫폼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좀 뭔가 타협점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 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부분 이 정부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의 방향은 확실하게 좀 강하니까 네.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정부도 또 중앙은행도 금융당국도 지금 자산의 버블이라든지 또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그렇죠.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추가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현재까지는 카카오페이의 일정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는 건 10월 5일, 6일 그리고 기관의 수요 예측은 9월 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 카카오페이 상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소식은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정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런 플랫폼주는 뭐니 해도 확장성이 그 매력이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확장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까요? 타격 입죠. 일단 이쪽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가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쪽 이쪽 규제하겠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도 오히려 최근 3주 동안에 800조가 올라갈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준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도 이 빈부격차, 양극화 이거에 대한 문제 중국도 거기에 포커싱한 것 같아요. 공동부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라 했을 때 빈부격차 밑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대리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 위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중국이 뭐 엔터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거기는 또 이제 공산국가다 보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이상한 소리 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은 착착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우리도 일정 부분 거기에 좀 발맞추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졌어요. 진짜 어지간한 식당들 또 가보면은 줄 서서 먹는데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되는 데는 되는데 되고. 안 되는 데가 좀 많다라는 그게 네. 문제죠. 되는 게 많고 좀 안 되는 데가 작았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되는 데는 요만큼인데 안 되는 데가 이만큼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도닥이기 위해서 정부도 이러한 칼날을 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부의 규제 지금은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어떤 시청자분은 해외로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그리고 뭐 골목 상권 같은 경우도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플랫폼주 국내외 증권사에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CLSA 증권의 의견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락이 과도했다라면서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규제의 지침이 명확하고 앞으로 점진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실적에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외국인이 파는 움직임은 중국의 규제 트라우마 때문이지 뭐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현대차증권이군요. 현대차증권에서 과도한 우려가 부른 과매도였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어차피 증권사들은 자기 입맛대로 레포트 내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CRSA 물렸나 보죠. 예, 물렸으니까 자기들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레포트 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것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결국 이 증권사들 레포트는 여러분들 액면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레포트 나와놓고 어때요? 고점이에요. 무지하게 좋다고 해놓고 고점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는 게 이 주식시장 생리이기 때문에 그 레포트에 대해서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CLSA 얘네가 주가 급락 그냥 글 쓴 거예요. 결국 그 이면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레포트 써놓고 장 끝난 다음에 보면 그 증권사에서 매도한 게 더 많아. 이게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고 그거는 뒤로 놓고 결국 이 종목이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인가를 봐야 돼요. 카카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얘가 어느 정도 조정 주면 나중에 진짜 남들이 말하는 20만 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이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못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얘 저점 깨면 난 더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얘가 나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가격이 99,500원이에요. 10만 원 깨지는 자리예요. 난 네네. 거기서는 오히려 매수라고 보고 현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매력적으로 매수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카카오 저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 지난 4월에 단행했을 때 그 당시 가격으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액면 분할 당시가 1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범위를 보였다가 이후에 좀 횡보하고 다시 한번 치솟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액면 분할 시기로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가격대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99,000원 깼을 때는 사볼만 하다라는 네네네.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 쭉 들으시고 다음 주에 사면 될까요? 뭐 이런 의견 궁금해하세요.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건 서둘러서 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악재가 나온 건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아니래도 살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기스난 종목을 왜 건드려야 되는 건데요? 더 갈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 기스난 종목은 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방향이 잡혀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는 하지 말자. 그러면 얘가 정부 정책하고 지금 맞냐? 안 맞아요. 그럼 얘는 추스려져야 돼요. 추스려지기 위해서는 횡보를 하든지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일정 부분 떨어지게 여기서 횡보를 길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매수할 자리가 나오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종목 많으니까 굳이 여기서 뭘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이 종목 들어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수익이 이미 많이 나셨다가 일부 되돌리셔서 수익 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분은 팔아야 되나요? 그분은 반드시 내가 봤을 땐 지금 자리에서 절반 팔고요. 오늘 저가 깨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손실인 분들은 아직은 버릴 자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 저점 깨게 되면은 진짜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점 가격이 중요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장중에 저점 가격 잘 체크를 하면서 또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 카카오는 12만 6천 원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부 10월 말 백신 목표 70% 위드 코로나 업종별 전략은 코로나 피해주 또 리오프닝 수혜주 오늘 업종별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집단 면역이 되면서 10월 말을
넘어서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윤곽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델타 집단 면역은 희망일 뿐이다. 집단 면역이라는 게 나오기 좀 힘들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주변 국가의 움직임을 볼까요? 네, 제일 먼저 한 게 싱가포르이죠. 싱가포르에서 제일 먼저 이 코로나에 대해서 통계 안 하고 우리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국 이렇게 좀 나아갔는데 결국 이들 국가들 분명히 백신 접종률 높아요. 백신 접종률 높고 근데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잡힌 것 같아. 그러다가 어이구 이거 백신 물백신 아니야. 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영국 같은 경우 일단 모든 모임 영업 제한 해제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적 모임 5명까지 그리고 문화 행사는 500명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질병으로서 이건 아니다 이제 해제시켜 버렸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카페, 식당 이런 쪽에 있어서 출입 외에는 방역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금 뭐랄까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2년씩이나 많은 제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확진자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요.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2주 전 대비해서 사망자 수가 30%가량 증가하는 수치가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코로나 참 만만치 않은 상태임은 또 분명한데 같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파골묘 고수님께서 최태규 전문가님 어록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저도 그 말이 좀 많이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되는데 자,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게 10월 3일까지 일단 4단계 연장했죠. 사적 모임 6시 이후에는 그래도 또 4명까지 좀 늘려놨고요. 식당, 카페 같은 경우도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결국 우리 또 국민 인식 조사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10명 중 7명은 이제 코로나 우리 위드 코로나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쪽으로 이제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 국민 2차 접종 완료되는 시점 10월 말 아니면 11월 달 이때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정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는데 여튼 이 백신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치료제 같아요. 결국 이제 치료제 뭐 경구용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결국 이 치료제가 나오면 위드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주변에서 감기도 치료제가 없는데 제대로 된 치료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이 코로나가 이게 정치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들 엄청나게 돈 벌었거든요. 진짜 이미 치료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기존에 그죠? 네. 기존의 약국에 파는 약 중에 이미 치료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죠. 방송에서 음모론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백신 맞기 전이어서 예.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많이 찾아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 또 그게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10월 말, 11월 말 정도로 예정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 피해주의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누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건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행주, 항공주부터 전략 세울까요?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땐 이 여행주 이쪽은 절대 조심하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행주들은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화돼 버렸어요. 한번 재무제표 하나만 딱 보고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여행사는 누구죠?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자, 그러면 이 하나투어가 그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매출액이 막 8천억, 6천억 이렇게 되던 애가 작년에 1천억, 올해는 600억. 적자가 2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는 움직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 정지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2,200개 많은 종목 중에 부실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 투어가 망할까? 망합니다. 우리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 10년 안에 하나씩 꼭 대기업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정권에 의해서도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뭐랄까
그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대기업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행주들은 여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짧게 하든지 좀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항공주 쪽 보면은 항공주도 그래요. 일단 이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도 힘들어요. 항공주 힘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대형 항공주 쪽에서 우리가 방향 잡고 가야 되는데 결국 대형 항공주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위에 거가 이제는 대한항공이고 아래 게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먼저 이미 한번 쏴줬습니다. 쏴줬어요. 그리고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횡보하게 되면 한 번 더 쏠 자리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아예 좀 매력적으로 볼 자리는 오히려 이제는 이 대한항공 쪽이 매수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올라갔으면 요 어찌 보면 요 또 고점 상단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까지 딱 내려오게 되면 쪼바닥 사게 되면 한번 이 항공주 쪽에서는 이 대한항공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에서 추천하면은 그걸 지금 당장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장 사라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꼭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올라갔어 그럼 또 이렇게 조정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 잡고 가는 게 주가 흐름이고 굳이 이 자리는 좀 어느 정도 대한항공 올라왔기 때문에 또 한 2, 3일 지나면 60일 이평선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2, 3% 먹자고 들어가기보다는 아예 60일 이평선까지 딱 눌리게 되면 좀 더 제법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가운데서 백화점 면세점주 보겠습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요즘 백화점 들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준비가 분주하거든요. 가족들 만나거나 만나지 못했을 때 선물 미리 또 준비하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도 또 이제 우리 추석도 있고 이러면 이들의 매출은 일정 부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들 자체가 탄탄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피해는 봤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들 쪽도 좀 이제는 이전과 오프라인보다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흐름만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신세계 차트가 제일 좋아요. 현대백화점도 괜찮고 결국 이런 종목군들은 60일 이평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거는 호텔신라인데 얘는 좀 꺾였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기 버겁고 오히려 지금 밑에 있는 게 신세계인데 올라탔죠? 그럼 요 자리 아마 제가 봤을 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7만 원 지금 27만 5,500원인데 27만 원 살짝 위에서부터 분할 매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밑에 있죠. 조금 더 횡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봉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조금 한 2, 3주 한번 기다려보면 일정 부분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음봉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는 해나가자라는 전략입니다. 백화점주 가운데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꼽아주셨고요. 호텔신라 역시도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지노주인데요. 매월 카지노 매출이 나오거든요. 공시를 통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위드 코로나 주 가운데서 그래도 항공주와 카지노가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략 주시죠. 네, 일단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 그다음에 강원랜드 뭐 이렇게 있는데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중심으로 하고 있죠.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일정 부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다 살 수 없잖아요.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카지노 종목 쪽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아직 차트적으로 좀 예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의견 카지노 전략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섹터입니다. 화장품과 의류 같은 소비재 살펴볼 텐데요. 이쪽은 차별화가 좀 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큰 주식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LG생건, 아모레퍼시픽 네. 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쪽은 화장품 의류주 쪽에서는 어떤 전략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중국 제재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게임, 엔터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화장품 이 사드 이전에는 정말 어지간한 기업들 계열사 화장품 갖고 있으면 다 급등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드 이후에는 아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배신당하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 시진핑 올 거야 할 때 뭐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여튼 이 중국 쪽에서의 이러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도 일단 중국 사람들 자체 성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국 우리 제품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 유명 브랜드 이쪽 고가는 해외 거 사고요. 또 저가는 나름대로 지들도 이제 기술력이 생기니까 네. 자기들 거 사요. 그러니까 이 우리 거 종목이 조금 움직임이 많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의류 쪽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MLB가 있는 FNF는 오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의류 업종의 애널리스트 분이 이 시간 다녀가셨는데 뭐 LF라든지 한섬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또 하고 나면 현금이 또 매년 잘 쌓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밸류션 매력도 있고요. 자, 위드 코로나 시대의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건기식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놀라랑 올리브 오일 준비를 했거든요. 백화점은 안 가고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어느 쪽이 또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의류 쪽 좀 보고 있어요. 의류 쪽 보고 있고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태평양물산인데 오늘 좀 시세를 좀 쐈어요. 단기 고점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 매매하는 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이 차트 흐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오늘 장중에 이제 7.28% 올라가고 지금 이제 한 6%대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짝 내려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십자형 캔들 나오고 거래 없이 음봉도 괜찮아요. 거기 한두 번 나온다면 얘는 반드시 3일 안에 올라가야 돼요. 3일 안에 오늘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게 단기 이 매도 자리 나오는데 얘가 3일 동안에 한 4, 5% 급등 안 나와. 그럼 얘 조정 나옵니다. 그럼 조정 나오면 오히려 오늘 시가 이 부분에서 다시 산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 2,530원이네요. 그러니까 2,500원, 2,530원 여기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한 4, 5%로 끝나. 그러면 얘는 이 3일 안에 한번 떠줘야 돼요. 안 떠줘? 얘는 내가 봤을 때 2,530원 다시 한번 그 저점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올라가요. 그러나 조금 2, 3일 동안의 흐름이 중요하다. 일단 뭐 요 종목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아서 탑픽 종목으로 태평양물산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서 태평양물산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시마론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코스닥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한데 사흘 만에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가운데서 일본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괜찮죠. 계속 이런 흐름이 9월 내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새 총리 그 선거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짧은 휴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 주식시마론도 제가 없더라도 잘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